것은 당연한데요. 일을 잘해야만 승진하느냐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성장에는 일 잘하는 사람들 말고 다른 속성을 가진 사람들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은 조금 못해도 로얄티가 있는 사람,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데요. 경영진들이 로얄티가 있고 주인의식이 있는 직원들을 어떻게 식별하는지 포인트 4가지를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회사 돈을 절약합니다. 법인카드나 회사 경비를 사용할 때 공짜 돈 쓰듯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넉넉히 구매하고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가장 좋은 것을 사려고 합니다. 직장 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사회 초년생들일수록 이런 성향이 강합니다. 관리자 레벨로 올라가면 제한된 팀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아껴서 쓰려는 속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최고 경영진에 가까워지면 회사 돈과 내 돈을 별로 구분하지 않고 아끼는 성향을 보입니다. 회사 돈을 내 돈처럼 생각하는 경영진이 회사 돈을 물쓰듯 쓰는 사람을 보면 짜증이 납니다. 쫌상처럼 보일까봐 말은 못하지만 아껴 쓰는 사람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이 아니라면 회사에서는 개별 직원들의 경비 사용 패턴을 대충 다 알고 있습니다. 업무를 빙자해 사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쓰는 경향이 있는 사람, 어디까지 쓰면 경고가 들어올지 시험삼아 한 개까지 법인카드를 무지막지하게 쓰고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대충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회사 돈을 내 돈처럼 아끼는 사람, 똑같은 품질이라면 최대한 한 푼이라도 싸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면 눈에 확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티는 내지 않아도 그런 사람이 우선 진급이 되도록 도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입장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버지 회사에 내가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은 완벽하진 않지만 회사 돈을 내 돈처럼 아끼는 사람과 일은 잘하는데 돈을 물쓰듯 쓰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를 총무팀장으로 앉히고 싶을까요? 둘째, 회사 불평분자들과 가까이 지내지 않습니다. 친구 3명이 모여 친하게 지내다 보면 반드시 더 친한 한 명과 덜 친한 한 명이 생긴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회사나 팀의 구성원이 많아지면 관리자의 지침에 동조하는 부류와 저항하고 뒷담화를 하는 부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때 회사는 구성원들 중에 누가 회사 정책에 동조하는 긍정적 지지자인지 누가 회사 욕만 하는 불평분자인지 귀신같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누가 소문을 퍼나르는 빅마우스인지 누가 주동자 역할을 하는지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 굳이 컨트롤할 필요가 없어서 관여를 하지 않을 뿐입니다. 불평분자들과는 가급적 친하게 지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회사에 우호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대해 비판을 할 때 불평분자로 보이느냐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느냐는 애정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느냐의 여부로 판가름 납니다. 우호적인 분들 사이에서 건설적인 대안을 열정적으로 내뿜는 사람이면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셋째, 윗사람하고 친하게 지냅니다. 자기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이나 동기들하고 있을 땐 편하게 잘 있는데 직급이 높은 분들하고 있을 때 유난히 경직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윗분들하고 친분을 쌓을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회사 생활하는데 매우 불리한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직급이 높은 분들과도 전혀 불편함 없이 편하게 잘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의가 없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윗분들은 이런 분들을 의외로 또 좋아합니다. 일 잘하는 사람만 좋아할 것 같지만 항상 그렇지도 않습니다. 임원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좋아해주고 편하게 따르는 사람을 우선 챙길 수밖에 없습니다. 밑에 사람들을 엄하게 대했는데 하나도 주눅들지 않고 싹싹하게 다가오는 밑에 직원들을 보면서 이놈 봐라 하고 챙겨주는 임원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윗분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아부하는 사람들이라고 폄훼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임원하고 친하게 지낼 만한 사교성이 없으니 그런 능력 가진 사람을 욕하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높은 직급의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것은 조직 로얄티 표출의 또 다른 형태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넷째, 회사 정책이나 전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직급이 낮은 사람들의 경우 회사 정책이나 전략이 자기 업무와 연관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직급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회사 정책이나 전략이 본인의 회사 생활에 깊은 영향을 주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 형태로 깨닫게 됩니다. 정책적으로 미는 부서에서는 나보다 무능력한 사람이 진급을 하고 주력 사업이 아닌 부서에서는 성과를 내도 인정을 받기는커녕 부서가 사라지기도 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회사 정책과 전략 위주로 업무를 생각하는 버릇이 잡히게 됩니다. 이런 속성 때문에 직급이 낮은 사람들이 회사 정책이나 전략을 중심으로 현재 하고 있는 업무를 해석하고 향후 방향을 잡는 모습을 보이면 전혀 다르게 인식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 관리자의 시각으로 자기 업무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 리더로 성장시키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업무 역량과는 무관하게 회사에서 인정받는 방법, 주인의식을 가진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4가지 관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4가지 관점의 공통점은 모두 실제 그렇지 않으면서 억지로 그런 척만 하기에는 무척 어려운 태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자세로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경영진들에 의해 높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설명드린 4가지 중에 앞에 3가지는 박소연님이 쓴 승진의 정석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안의 내용은 책 내용과는 다르게 제가 경험한 사실들로 바꾸어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일 잘하는 사람의 노하우를 간추려 쓴 박소연님의 승진의 정석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